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서서히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미의 골델 코라존이라는 매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피파 랭킹 8위의 강호 벨기에, 그리고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와 함께 월드컵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다로운 상대 터프 아웃사이더즈로 분류한 것입니다. 피파 랭킹은 우리가 조금 낮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전력은 이들과 동급이라는 극찬이 나온 셈이죠. 오늘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평가 속에 숨겨진 우리와 라이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체는 왜 우리를 까다로운 상대로 꼽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존재입니다. 레프트에서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캡틴 손흥민, 위넨의 통곡의 벽 김민재, 그리고 PSG의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이 세 명의 코어라인은 세계 어느 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등 유럽 빅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런 탄탄한 스쿼드는 더 이상 아시아 수준이 아닌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둘째, 바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직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그 기억,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 축구의 저력을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팬들 입장에서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유인, 진지한 도전자, 시리어스 컨텐더스 그룹에 속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크로아티아와 함께 묻겠는데요. 이 평가는 과연 합당할까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평가를 받은 데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한 충격적인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그들의 전술적 역량과 선수층의 깊이를 증명한 사건으로 해외 언론에 비춰졌죠. 또한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꾸준히 추진하는 일본 축구협회의 행보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배 아픈 일이지만 라이벌의 이런 평가는 우리에게 더 큰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세계 축구의 높은 곳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는 동안 아시아의 또 다른 거인 중국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 선언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슈퍼리그를 키우고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좌절됐고 아시아 내에서도 중위권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인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뉴스 시스템과 장기적인 철학 없이는 결코 세계 무대의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중국의 현실을 보면 피파 랭킹 20위권에서 까다로운 상대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얼마나 위대한 성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상대라는 평가는 결코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세계의 존중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피파 랭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끌어올려서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포트 1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포트 1을 확보한다면 최상위 시드팀 단 한 팀만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 32강 진출, 나아가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일본의 평가에 자극받되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까다로운 상대를 넘어 진지한 도전자로, 그리고 언젠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릴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